조금 전 한국 시각 밤 9시 30분 미국 4월 CPI가 나왔습니다. 결과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. 헤드라인과 코어 둘 다 컨센서스 상회. 헤드라인은 가속, 코어는 다시 들썩. 오늘 코스피 정규장이 장중 8천 직전에서 마이너스로 무너진 건 시장이 이미 이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먼저 숫자.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3.8%, 컨센서스 3.7%, 직전 3월 3.3%, 한 달 만에 0.5%포인트 가속. 전월 대비는 0.6%, 컨센서스와 일치. 코어 CPI는 전년 대비 2.8%, 컨센서스 2.7%, 직전 3월 2.6%, 전월 대비 0.4%, 컨센서스 0.3% 상회. 코어 월간 0.4%는 단순 연율 환산하면 약 5%. 페드 목표 2%와의 격차가 한 달 만에 다시 벌어졌습니다. 각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. 헤드라인 가속의 주범은 에너지. 호르무즈 사태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이 한때 50%까지 뛴 게 4월 지표에 본격 반영됐습니다. 통화 정책으로 다루기 어려운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선 헤드라인 자체보다 코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무겁게 봅니다. 문제는 그 코어가 움직였다는 점입니다. 3월 0.2%에서 4월 0.4%로 2배. 에너지 충격이 운송비, 항공료, 일부 서비스 가격에 옮겨붙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익힙니다. 주거비 회복, 정부 셧다운 종료에 따른 임차료 페이백, 끈적한 비주거 서비스 인플레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됐습니다. 단일 월 데이터지만 추세가 다시 위로 꺾일 가능성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. 페드펀드 선물 시장의 반응. CME 페드워치 기준 6월 16일에서 17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.50에서 3.75% 구간에서 동결할 확률이 93.8%, 0.25%포인트 인하 확률은 6.2%. 발표 직전 이미 동결 우세였지만 이번 CPI 결과로 그 비중이 더 굳어졌습니다. 시장은 단기간 안에 페드가 움직일 가능성을 사실상 닫았습니다. 시선은 7월, 9월로 이동합니다. 코어가 한 번 더 가속한다면 그 인하 기대도 차례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산별 함의.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 가장 먼저 맞습니다. 빅테크, 메모리 반도체, 고성장 그로스. 실질금리 상승은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을 올리고 멀티플을 직접 누릅니다. 오늘 코스피 정규장 장중 약 3% 반락의 정당화 근거 중 하나가 이 발표였습니다. 외국인이 3거래일 누적 12조 원 넘게 순매도한 흐름도 이 결과를 미리 베팅한 포지션의 일부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 다만 시장 반응의 강도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. 헤드라인 전월 대비 0.6%는 컨센서스와 일치했습니다. 즉 예상보다 약간 뜨거움이지 공포 수준의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.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패닉 크래시급 트리거로 보긴 어렵습니다. 진짜 시험대는 다음 달 발표될 5월 CPI입니다. 만약 코어가 한 번 더 0.3% 이상으로 찍히면 그때는 시장이 인플레 재가속을 본격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헤드라인 3.8%, 코어 2.8%, 둘 다 컨센서스 상회. 가속의 1차 원인은 에너지, 2차 원인은 그 충격이 코어로 옮겨붙은 것. 6월 페드 인하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게 굳어졌고 듀레이션 자산은 단기 부담. 그러나 헤드라인 전월 대비는 인라인, 즉 패닉 수준은 아닙니다. 진짜 분기점은 다음 5월 CPI입니다. 그때까지 시장은 매 데이터마다 인플레 재가속을 가격에 반영할지 말지 흔들립니다. 오늘 밤 미국 정규장 흐름, 그리고 향후 한 주 안의 PPI, 소매 판매, 미시간 소비자 심리 결과까지 같이 봐야 방향이 잡힙니다.